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우리 교재 405페이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지방자치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지방자치의 요소다 그러면 첫 번째 국가 내 일정한 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네 번째 자치권이라 그랬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볼 겁니다. 먼저 보실 게 이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라고도 하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개념 보시면 이제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 구역, 또 주민을 구성 요소로 하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갖는 그 자체가 독립된 공법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급 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입니다. 국가와 더불어 대표적인 공법인이야. 그리고 또 국가와 더불어 대표적인 통치단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보통 동그라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보통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이란 얘기예요. 특별의 반대말이 일반이죠. 그래서 보통 지방자치단체,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존립 목적, 조직, 기능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종합적이다 이거야. 전국에 어디에나 있어요. 또 그 지역의 행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거를 보통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하단에 우리나라의 보통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어요. 자, 광역에 네 가지 있습니다. 특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도 다섯 가지네요. 자, 그 다음에 기초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시군자치구. 자, 그럼 뭐 다 알죠? 광역에는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이제 특별자치시라고 있어요. 세종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있고, 그냥 도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이건 제주도를 말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 군, 그리고 자치구라고 하는 기초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자, 일단 보세요. 특별시 밑에는 뭐 있어요? 자치구 있죠? 특별시 밑에는.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는 뭐 있습니까?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어요. 광역시 밑에는. 그러니까 특별시, 서울특별시 밑에는 뭐 24개 자치구밖에 없고, 이제 광역시 밑에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인데 군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있잖아요. 농촌지역. 그 다음에 자, 도 밑에 뭐 있어요? 도 밑에 뭐가 있냐면 도 밑에 시도 있고 군도 있죠. 그래서 도 밑에 시, 군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 있죠. 얘네 둘. 특별자치시하고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이 밑에는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는 중층제인데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죠. 근데 이 둘만 단층제예요. 특별자치시, 즉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가 없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도 뭐 서귀포시,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행정시예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406페이지에 이제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특히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단층제다라는 사실. 단층제. 밑에 기초가 없어요. 그 두 가지만. 자, 뭐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그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기초자치단체 한번 보세요.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 밑에 시가 있고 군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도 밑에 도시화된 지역이 시고 농촌 지역이 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얼마냐면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5만 이상이 되고, 인구가 5만 이상이 되고, 그 대부분의 지역이 시가된, 도시화된 지역을 갖고 있으면 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자, 이 광역시는, 여기서 광역시는 뭡니까? 광역시는 큰 대도시를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광역시다 그러면 인구가 100만인데, 자, 근데 이제 이 시, 기초로서의 시에서 인구가 막 모여요. 모이다 보면 10만을 넘어서고 20만을 넘어서고 50만이 넘어서 버렸어. 100만은 아니고. 이제 100만이 되면, 100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광역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근데 인구가 막 모여가지고 50만이 넘었어. 그러면 5만짜리 그냥 시하고 50만짜리 시는 둘 다 기초지방자치단체예요. 하지만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일정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건 기억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게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인데,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이 밑에다가는요 자치구 아닌 구 동그라미 하세요. 이걸 행정구라 그래요. 이걸 둘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시 밑에는 행정 단위로 동을 두죠. 근데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이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자치구 아닌 구.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렇게 돼 있죠.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팔달구. 뭐 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게, 여기에 설치한 구는 요 자치구가 아니에요. 그냥 행정적 단위, 행정구라 그래요. 자, 이 정도로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번 지금까지 본 거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보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조직 기능이 특수하고 특정한 업무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억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조합만 존재해요.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3번에 이 특별지방 407페이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는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 별표 2개 하세요. 개념은 외우셔야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어떤 경우에 만들어지냐 하면, 자, 일단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가 다음에 끊으세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요. 왜 만드느냐? 하나 또는 2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에 끊으시고 광역행정이라고 써두시고, 자, 규약 동그라미, 지방의회 의결 동그라미, 행자부 장관 승인 동그라미.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아우르는 교통 문제 있죠? 이거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별도로 만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 수도권 교통조합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법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09페이지. 자, 이번에 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자, 특히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별표 2개 하시고. 자, 단층제가 있고 중층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 일반적으로는 중층제죠. 아까 제주특별자치시하고 미안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라 그랬죠? 그래서 중층제, 단층제 얘기인데 여기서는 장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점은 반대니까. 단층제 표에 보시면 국가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설치된 경우가 단층제고 중층제는 한 구역에 광역, 기초 이렇게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중층제라고 그러죠. 장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층제부터 보시면 자, 여러분 단층제를 하게 되면 줄쳐요. 중층제를 했을 때 초래되는 이중행정, 이중감독 그리고 네 번째 줄 그로 인한 행정의 지연과 낭비를 방지해요. 자, 단층제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밑에 기초가 있죠. 뭐 강남구가 있고 서초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이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렇게 있죠. 중앙정부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금 중층제인데요. 중층제를 하다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서초구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서초구도 관여를 해요. 서울시도 관여를 해요. 이걸 이중행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 이 서초구의 행정에 대해서 국가가 감독을 하는데 자, 중앙정부도 감독을 하고 서울시도 감독을 해요. 이 이중감독이죠. 이게 바로 중층제에서 나타나는 이중행정, 이중감독이거든요. 근데 만약 단층제를 했다. 단층제를 했다는 얘기는 광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단층제라는 얘기는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차단이 되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행정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자, 지금 이 중층제에서는 행정 책임이 불분명하죠. 왜? 서초구 책임인지 서울시 책임인지 둘 다 관여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서울시가 없으면 이거 서초구 책임인 게 분명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나 지역적인 특수성, 개별성을 존중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지금 중층제를 하게 되면요, 자꾸 이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시 차원의 광역행정을 자꾸 강조해요. 그러면 강남구나 서초구 지역적인 특수성에 근거한 행정을 하기 어려워져. 자꾸 서울시 차원의 광역행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서울시가 없으면 각 자치구별로 개별성, 자치권이 존중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중앙정부와 주민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요. 왜냐하면 층이 하나가 없으니까 그만큼 신속한 거지. 층이 존재하게 되면 경유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자, 반면 중층제 장점이요.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광역적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 지금 자, 누가 처리하면 돼요? 광역자치. 지금 자,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 강남구와 서초구를 아우르는 광역적인 문제는 누가 처리하면 됩니까? 서울시가 처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의 감독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감독하는 것보다 서울시가 국가의 역할을 대행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구조거든요.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를 감독을 해요. 그 다음에 시도가, 광역자치단체가 그 밑에 있는 기초를 감독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국가가 쓸데없이 기초자치단체에 간섭하는 것을 사전에 막죠, 서울시가.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을 함으로써 세 번째 줄 끝부분, 국가의 강력한 간섭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보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봐두시고요.
뭐 사실 이 지방행정은 샅샅이 세부적으로 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나 많고 이게 이제 7급 지방직 시험에서 단독 과목인 정도거든요, 범위가. 근데 이제 우리는 행정학 속에서 이 지방행정 파트를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넘기세요. 411페이지. 자, 지금까지 본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합 기억하시고, 이 보통지방자치단체로는 우리나라 현재 기본적으로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죠. 이거 관련해서 단층제냐 중층제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 이제 411페이지 보시면 이 지방자치단체 구역인데 서울시, 경기도라는 이제 구역이 있죠. 여기서는요, 저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411페이지 하단에 이 구역 개편의 방식과 절차 뭐 이런 건데, 먼저 구역 개편의 유형에는요, 패치 분합이 있어요. 패치 동그라미, 분합 동그라미. 자, 패치 분합은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거예요.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거지. 있던 거를 없애는 거고, 치는 뭐냐면 설치하는 거예요.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 거고, 분은 하나를 둘로 쪼개는 거죠. 그리고 합은 둘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패치 분합입니다. 그래서 패치 분합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의 변화가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경계 변경은 법인격의 변화는 없고요. 단지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서초구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바꾸는 거죠. 기존에 뭐 강을 기준으로 했다면 산으로 한다든지, 이걸 경계 변경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구역 개편의 유형인데, 자, 넘기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양가로 2번 별표 2개 하시고 다음 페이지 412페이지. 자, 구역 개편의 법적 수단 절차인데요. 자, 내용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동그라미, 그리고 구역 변경 동그라미, 패치 분합 동그라미. 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바꾸거나 그리고 구역을 변경하거나 패치 분합할 때는요, 반드시 뭐가 제정이 돼야 되냐면 법률이 제정이 돼야 돼요. 법률.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 이름 변경, 명칭 변경, 구역 변경, 패치 분합은 반드시 뭐가 제정이 돼야 됩니까? 법률이. 하지만 자, 관할구역 경계 변경 동그라미 하시고 한자 이름 변경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해요.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자치구 아닌 구, 행정구죠. 그리고 읍면동은 행정단위들이죠. 이거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필요 없어요. 바로 그 자치구 아닌 구나 읍면동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요. 법률 명령이 아니고 조례로. 요거는 꼭 암기를 해두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412페이지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체예요. 법적인 존재죠. 법적 인격체. 그래서 이제 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법인격체가 있으면 이 지방자치단체로 권리와 의무가 기속되도록 어떤 행동을 하는 존재, 이거를 기관이라 그러거든요. 기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중요합니다. 1번에 기관 통합형, 통합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에 기간 분리형, 분리 동그라미. 자, 먼저 기간 통합형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지방의회가, 자, 이런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야. 그리고 동시에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의 역할도 하고 뭐 역할도 결정하는 역할, 집행하는 역할, 이 둘 다 담당하는 경우를 기간 통합형 지방의회로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간 통합형은 자, 두 번째 줄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가 의결기능, 집행기능 모두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통합형은 되게 뭐냐면 지방의회 자체가 지방정부가 돼버려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의회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위원회형도 있어요. 미국의 위원회 자체가 의회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각 주마다 다 지방자치 형태가 다르거든요. 자, 이번에는 기간 분리형은 대립형은 이런 겁니다. 자, 지방의회는요, 오직 어떤 기관, 의결기관으로서 역할만 해요. 그리고 지방의회와는 별도로 뭐가 존재하냐면 시장, 단체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단체장을 설립한 다음에 얘는 뭐의 역할? 집행기관의 역할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서로 대립되도록 견제균형하도록 하는 이런 원리를 기간 대립형 또는 기간 분리형이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이제 기간 통합형이 의원 내각제 원리고 기간 대립형이 대통령제 원리죠. 그래서 기간 대립형 보세요. 자치단체의 의결 기능하고 집행 기능을 서로 분리시켜서 의결 기능은 의회, 집행 기능은 집행기관, 시장에게 그런 다음에 서로 견제균형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대립형은 분리형은 지금 자 지방의회와는 별도로 집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장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단체장을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 주민들이 직선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죠. 미국은 이제 각 주마다 지방 자치제도가 다 다른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주민 직선형. 기간 대립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양가로 2번 이제 집행기관 직선형, 요걸 미국의 시장의회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자, 미국의 시장의회형이 대표적이고 한국 동그라미 하시고 일본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나라, 일본이 이런 형태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크게 기관 통합형이 있고 기관 대립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가볍게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나라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5번에 414페이지 기간 대립주의야. 기간 대립주의 체크하시고요. 자, 기간 대립주의인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누가 강해요? 단체장의 권한이 강해요. 요거를 수장우위형이라 그래요. 수장우위형 줄체 두시고 이거를 강시장형이라고도 합니다. 지방의회보다 누구의 역할, 권한이 강해요? 시장의 역할과 권한이 강하죠. 이거를 강시장형.
자,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크게 기간 통합형하고 기간 대립형을 비교한 건데, 이 기간 대립형이다 그러면 주민 직선형을 말합니다. 이것도 장점만 좀 봐두세요. 자, 기간 통합형은 장점 동그라미 1번,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아까 빨간색이죠? 기간 통합형은 장점, 의결기능, 집행기능 어디에 집중돼요?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죠. 그래서 주민이 대의기관에 집중돼서 민주정치, 책임정치를 구현하죠. 그리고 2번도 체크하세요. 여기서는 지방의회가 의결기능, 집행기능을 다 담당하죠.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립의 여지가 없어서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자, 반면 이번에는 기간 대립형 장점 보세요. 기간 대립형은 별도의 노란색, 별도의 단체장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방의회도 주민이 선출하고 단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동그라미 1번 이제 실질적인 주민 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에 서로 뭐가 이루어져요? 견제균형. 만약 견제균형을 통합형에다 하면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나라 기간 구성까지 봤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면 415페이지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이제 지방의회가 어떤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지, 또 단체장이 어떤 지위를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좀 볼 겁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